28살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제 인생은 딱 그 나이에 맞춰 멈춰버린 시계 같았죠. 중견기업이라 부르기에도 어정쩡한 회사에서 누가 봐도 대체 가능한 자리에서 몇 년째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남들이 말하는 커리어라는 건 저한테 먼 세상 이야기였고요. 가진 거라곤 지방대 졸업장과 보잘것없는 경력뿐이었거든요. 외모요? 그냥 길 가다 마주쳐도 5초 안에 잊힐 만큼 평범했어요. 키는 평균, 체형도 평균, 얼굴도 평균. 어디 하나 특출난 구석이 없었네요. 이런 저한테 연애는 늘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20대 초반에는 순정으로 밀어붙이면 통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고백했다가 오빠는 좋은 사람인데로 시작하는 거절의 레퍼토리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간신히 연애를 시작해도 얼마 못 가 시들해지거나 상대방이 먼저 등을 돌리기 일쑤였어요. 대부분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거든요. 특히 소개팅 어플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존감이 바닥을 쳤어요. 수많은 프로필 사진을 넘겨보며 와, 이 여자다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겨우 매칭이 되어도 대화 몇 마디에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죠. 어쩌다 만남까지 이어져도 제 실물을 보고 실망하는 상대방의 눈빛을 읽는 건 고문과도 같았어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며 감탄했던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던 여자들은 단 한 번도 저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들 같았고 저는 그저 그들의 세계를 동경만 할 수 있는 초라한 존재 같았어요. 흙수저의 지방대 출신인 저에게 능력이라는 단어는 감히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단어였죠. 지긋지긋한 현실에 찌들어 있던 어느 날 밤, 30 중반에 아는 형과 술을 마셨어요. 형은 저보다 일찍 사업에 뛰어들어 꽤 성공한 케이스였죠. 강남에 오피스텔이 몇 채고 외제차를 여러 대 굴린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형 앞에서 신세 한탄을 늘어놓자 형이 씩 웃으며 말하더군요. 야, 너 몇 살이야? 30 다 돼가잖아. 네, 곧 30이죠. 그 나이 먹고 여자 만나려면 말이야. 외모는 그냥 깔끔하게만 하면 돼. 옷 좀 제대로 입고 머리 좀 만지고. 요즘 여자애들, 특히 내 또래는 뭘 보는지 알아? 형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하더군요. 무조건 능력이야. 돈, 보여지는 거. 능력이라니요.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가 진짜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있어 보이게 만들면 돼. 형의 말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특히 어플 같은 데선 딱 보고 판단한단 말이야. 내 실제 모습 같은 거 몰라? 프로필 사진이랑 몇 마디 대화로 다 결정돼. 거기서 내가 나 능력 좀 된다는 걸 확실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형은 잔인할 정도로 솔직했어요. 솔직히 내 나이에 지방대에 흙수저? 요즘 여자들한테 씨알도 안 먹혀. 착하고 성실한 거? 그거 초반에나 먹히지. 관계가 깊어지면 결국 현실적인 부분에서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 내가 지금 가진 걸로는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여자 만나기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니 형은 기가 막힌 제안을 하더군요. 아니, 제안이라기보다는 지시 같았어요. 어플 프로필에 직업 자영업, 연봉 2억 이상 이렇게 써. 아니, 더 크게 불러도 상관없어. 월 2천 이상 번다고 대놓고 어필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돼. 내가 어떻게 사업 시작했고 어떻게 돈 벌었는지 자세히 알려줄게. 그거 그대로 외워서 말해. 사업 아이템, 시장 분석, 거래처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진짜처럼 들려. 여자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눈빛부터 달라진다니까? 와, 이 남자 능력 있네 하고 보게 돼.
그리고 형은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차는 필수야. 내 나이에 돈 좀 번다는데 경차나 국산 중형차 타면 좀 우습잖아? 최소 외제 중고라도 한 대 뽑아. 보여지는 게 중요해. 내 차를 보는 순간 내 프로필에 적힌 연봉이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 형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제 오랜 연애 실패가 결국 가진 게 없어서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형이 제시한 방법이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거든요. 도덕적인 양심이 콕콕 찔렀지만 평생 변변치 못한 저로 살면서 느껴왔던 박탈감과 외로움이 그 양심을 덮어버렸죠.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어차피 저한테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네요. 다음 날 저는 형이 소개해준 중고차 매장에 갔어요. 벤츠 C클래스 몇 년 된 모델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어 깔끔했죠. 가격을 듣는 순간 한숨이 나왔지만 할부로 끌어안고 차 키를 받았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손을 얹으니 이게 진짜 제 차가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애써 벌어모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가짜 나를 위해 빌려온 가면 같았어요. 멋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차를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더 무거웠네요.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었죠. 직업은 자영업, 연봉은 2억 이상. 프로필 사진은 차를 배경으로 찍거나 일부러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로 채웠어요. 형에게 전수받은 능력 있는 사업가의 대본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어플을 다시 시작했죠. 처음에는 기대만큼 반응이 없었어요. 월 2천 이상이라는 허세에도 불구하고 매칭되는 여성들은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죠. 역시 나 같은 놈은 안 되는 건가 싶어 실망하던 차였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인스타그램에서 봤다면 한참을 붙들고 보며 와, 진짜 여신이다 감탄했을 그런 외모였어요. 갸름한 얼굴형에 오밀조밀 모인 이목구비, 맑고 깊은 눈매. 살짝 웨이브진 단발머리는 청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줬죠. 슬렌더 체형의 키도 커 보여서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잘못 넘어온 사람 같았네요. 설마 이런 여자가 저한테 매칭될 리가 없겠죠. 하지만 형의 말이 떠올랐어요. 보이는 게 다다. 돈 많은 척 해라.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예전 같으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형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어필했죠. 프로필 사진 보고 너무 예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상형이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용기 내어 메시지 보냅니다. 자영업으로 월 2천 이상 벌고 있는데 이런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까 싶네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며 알아갈 수 있을까요? 뻔뻔하고 노골적인 메시지였죠. 하지만 기적처럼 잠시 후 그녀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메시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 저한테 연락 주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오빠 같은 분이랑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답장을 확인한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현실인가? 수없이 차이고 무시당했던 제가 이렇게 완벽한 이상형에게 연락이 오고 심지어 호감까지 표현받다니. 형의 조언이 진짜 통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죠. 약속을 잡았어요. 장소는 강남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어요. 사진이랑 다르면 어쩌지? 내가 거짓말하는 걸 들키면 어쩌지? 전날 밤새 잠을 설쳤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비싼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백화점에서 꽤 비싼 셔츠와 바지를 샀어요. 중고 벤츠는 세차장 가서 왁스까지 먹여 번쩍거리게 만들었죠. 완벽한 가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처절했네요. 약속 당일,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그녀가 걸어왔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힐을 신고 걷는 모습이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죠. 가까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진과 똑같았죠. 아니, 사진보다 훨씬 더 예뻤네요. 조망만한 얼굴에 또렷한 이목구비, 사슴 같은 눈망울. 단발머리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심장이 간질거렸어요. 딱 보기에도 여리여리한 슬렌더, 체형의 키도 커서 모델 같았죠. 제가 상상만 했던 이상형이 진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압도적인 비주얼에 순간 말문이 막혔네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뉴판을 넘겼죠. 그녀는 예상대로 대학병원 간호사였고 27살이었어요. 대화를 시작하자 그녀는 병원 일이 얼마나 힘든지, 3교대 근무에 치여서 생활이 엉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자들만 있어서 예민한 분위기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고 했죠.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웃을 때는 눈매가 예쁘게 휘어지며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자연스럽게 연애와 결혼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녀는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군요. 간호사 일도 좋지만 평생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많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보며 물었죠. 근데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성공해서 돈을 잘 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이랑은 너무 다르세요. 그 순간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형에게 들었던 사업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추상적인 단어들로 얼버무리다가 그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눈치여서 좀 더 구체적인 척 이빨을 털었어요. 마치 대본을 읽듯 형이 했던 사업 아이템, 시장 분석, 투자 유치 과정, 위기를 극복했던 이야기들을 지어냈죠. 제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였지만 미리 준비한 덕분에 막힘없이 술술 나왔어요. 중간중간 경제 뉴스에서 주워들은 어려운 용어들도 섞었으니 더 그럴듯하게 느껴졌네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의 눈빛이 점점 반짝이는 것을 느꼈어요. 와, 오빠 진짜 멋있으세요. 저는 자기 일에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남자분들 보면 정말 매력 느껴요. 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형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는 제 외모나 배경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었네요. 오직 제가 능력 있는 남자라는 사실, 돈을 잘 버는 남자라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대화 내내 그녀는 저에게 호감을 표현했어요. 적극적으로 질문했고 제 말에 귀 기울였으며 사소한 이야기에도 크게 웃어주었죠. 예전에 수없이 경험했던, 제가 필사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던 소개팅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마치 그녀가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오빠 같은 남자분이 제 이상형이에요 라는 말까지 들으니 이 나이에 이 정도 분위기면 사귈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네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저는 일부러 지갑에서 두툼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보이며 계산했죠. 그녀는 슬쩍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미소에서 만족감을 읽은 것 같았네요. 레스토랑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그녀가 제 차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리해서 중고로 뽑은 벤츠 C클래스였죠. 돈 많아도 검소하면 이 정도는 탈 수 있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예상대로 그녀는 차를 보고 와, 차 정말 멋있어요. 승차감도 좋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외모에는 별다른 칭찬이 없었지만 차에는 확실히 반응이 있었네요. 집에 바래다 주겠다는 제 말에 그녀는 고맙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훨씬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강남역 근처에 도착해서 그녀를 내려주려 하자 형이 해줬던 조언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너무 들이대지 마. 역까지만 데려다 주고 다음 약속 잡으면서 돌려보내. 그래야 내가 매너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더 안달나게 만들 수 있어. 저는 그녀를 역 앞에 내려주며 말했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괜찮으시면 그때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할까요? 그녀는 제 예상대로 살짝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빠랑 이야기하는 거 재밌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이상형과 대화했고, 그녀에게 확실한 호감까지 얻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쌓아올린 성이라는 생각에 씁쓸했네요. 그녀가 만약 제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할까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저에게 보였던 호감을 떠올리면 그 죄책감은 금세 희석되었어요. 어쨌든 만났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요. 며칠 후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두 번째 만남을 가졌죠. 이번에는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네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고 경치 좋은 길을 따라 천천히 운전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죠. 그녀는 병원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저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해주는 척했네요. 물론 제 사업 이야기는 계속 이어나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을 들어가며 마치 진짜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이려 했었죠. 그녀는 여전히 제 능력에 감탄했고 저를 존경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드라이브를 하다가 노을이 예쁘게 지는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어요. 잠시 경치를 구경하며 차 안에서 쉬었죠. 묘한 분위기가 흘렀네요. 두 번째 만남에 이렇게 빠른가 싶기도 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그녀를 놓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거든요. 속여서 만난 관계이니 여기서 안 되면 그냥 빨리 끝내자는 생각도 들었죠.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심호흡을 하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어플에서 내 사진 봤을 때부터 심장이 엄청 뛰었어. 만나보고 나서는 더 좋아졌고 그녀가 살짝 눈을 크게 떴어요.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저를 쳐다봤네요. 내가 내 이상형이라는 말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우리 사귀자. 제 말을 마치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거 수많은 거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네요. 제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환해지더니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저도 오빠가 정말 좋았어요. 능력도 있으시고 무엇보다 저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팔에 안겨왔어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여자들에게 차였던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느꼈던 수치심과 좌절감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듯했죠. 하지만 그 기쁨과 동시에 왠지 모를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이 기적적인 순간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 저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평생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도 살짝 스쳤네요. 교회를 더 달리다가 완전히 어둑해질 무렵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웠어요. 잠시 쉬었다 가자고 했더니 그녀도 순순히 응했죠.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오빠, 잠깐만. 심장이 철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급했나? 아니면 이제 와서 제 본능적인 모습에 실망한 걸까요?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순간 머리가 빠르게 돌아갔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 같았죠. 안 되면 진짜 끝이라는 생각으로 진심 반, 거짓 반의 말들을 쏟아냈어요. 빠르다고? 그래, 빠르지. 근데 너가 처음부터 너무 맘에 들었어. 어플에서 봤을 때부터 숨 막히게 예뻤고, 만나보니까 말도 잘 통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하루라도 빨리 너랑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에 좀 급했나 봐. 제 뻔뻔하지만 절박한 말에 그녀는 소리내어 웃었어요. 제 어깨에 기대며 오빠 정말 웃긴다 라고 말하더군요. 싫지 않다는 거였죠. 아니, 오히려 제 진심에 감동하거나 귀엽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살면서 여자에게서 그런 반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네요. 속으로는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웃으며 저를 더 끌어안았어요. 성공했다 속으로 환호했죠.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나갔는데 그녀는 조금 빼는 것 말고는 결과적으로 저에게 넘어왔네요. 30분 정도 차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기로 했어요. 병원 근처의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차를 몰아 그녀의 원룸 앞에 도착했죠. 차를 세우고 잘 가 하며 인사를 건네고 출발하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오빠, 잠깐만요. 돌아서서 그녀를 보니 묘한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왜 그래? 그녀가 작게 속삭였죠. 사실 저 내일 휴무예요.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곧바로 알아차렸어요. 저랑 더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죠. 이 밤이 지나면 또 어떤 현실이 기다릴까요? 이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 모든 걱정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과 작은 손짓 하나에 이끌리듯 저는 그녀의 작은 원룸으로 따라 들어갔죠. 좁지만 아늑한 공간에서 그녀의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진심으로 원했던 여자를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달콤함과 짜릿함은 이전의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었네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녀와는 그렇게 시작된 관계를 이어갔어요. 우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었죠. 물론 제 사업 얘기는 계속해서 지어내야 했고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가 능력 있는 남자친구라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가끔 힘든 병원 일을 이야기할 때면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저에게 기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며 마치 제가 그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처럼 행동했죠. 죄책감은 점점 무뎌져 갔네요. 어쨌든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스스로를 합리화했어요. 이 관계는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그녀가 예뻐서 좋았거든요. 그녀와 만나는 중에도 어플은 지우지 못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언제 이 관계가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예전처럼 진지한 관계를 찾기보다는 가볍게 만나거나 그저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며
무료함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어느 날 어플에서 누가 남친은 있지만 그냥 카톡할 사람 구한다는 프로필을 봤어요. 이름은 민지. 20대 후반이었죠. 묘하게 끌렸어요. 진지할 필요 없이 가볍게 만나기에 딱 좋겠다는 생각에 바로 메시지를 보냈죠. 안녕하세요. 남친은 있지만 카톡 친구 구하신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저도 심심하던 참인데 편하게 이야기 나누실래요? 남친분한테는 비밀로 해드릴게요. 조금은 대담한 메시지였지만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오, 비밀 좋아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봐요. 민지와는 몇 번 카톡을 주고받다가 자연스럽게 제 차 이야기가 나왔죠. 물론 일부러 꺼낸 이야기였어요. 주말에 할 일 없어서 드라이브나 다녀왔네요. 같은 식으로요. 그녀는 바로 반응하더라고요. 어? 오빠 외제차 타세요? 멋지다. 저도 드라이브 엄청 좋아하는데. 라는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종을 흘렸어요. 아, 그냥 타는 차예요. 벤츠 C클래스 타고 있어요. 그러자 민지가 말했죠. 와, 진짜 멋있다. 저 날씨 좋을 때 드라이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오빠 차로 드라이브 시켜주실래요? 별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어요. 현재 여자친구에게는 친구 만난다고 둘러댔죠. 죄책감은 느껴졌지만 이미 익숙해진 거짓말이라 어렵지 않았네요. 주말 오후 민지를 만났어요.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첫 번째 여자친구만큼 압도적인 느낌은 아니었죠. 그래도 예쁘장했고 꾸밀 줄 아는 여자였어요. 딱 꾸민 티 나는 예쁨이었네요. 먼저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를 사주고 서울 근교의 한적한 드라이브 코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남친 얘기, 회사 얘기, 취미 얘기 솔직히 깊은 대화는 아니었지만 2시간 정도 함께 달리니 어느 정도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민지는 제가 농담을 하면 잘 웃어줬고 제 차를 보며 계속 멋지다고 하더군요. 드라이브를 마치고 어디 갈까 물었더니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저 오피스텔에서 혼자 자취하는데 저희 집 가서 술 한잔 할래요? 딱히 갈 데도 없고. 살짝 당황했죠. 남친이 있다는데 집에 가자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걸 허락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네요. 근데 남친분 오시면 어떡해? 제가 물었죠. 민지는 괜찮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 오빠. 남친 지금 가족 여행 갔어요. 해외로. 일주일 후에 나와요. 집 완전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집이 너무 조용하고 좀 그래요. 오빠 와주면 안 심심할 것 같은데. 그녀의 말에 안심 반, 기대 반으로 그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어요.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였죠. 원룸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차려놓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술 기운이 오르자 민지는 점점 제게 기대며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빠 솔직히 남친이랑 오래 만나긴 했는데 이젠 좀 재미가 없어요. 만나도 설레지도 않고. 결혼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요. 오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남친과의 관계에 대한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남자친구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무료함을 쏟아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럴 수도 있지. 힘들겠네 같은 위로의 말을 건넸네요. 사업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상대가 필요했던 것 같았죠. 특히 남친 몰래 만난 상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짜릿함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자 민지가 말하더라고요. 오빠랑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말 잘 통하는 사람 처음 만난 것 같아요. 남친한테는 이런 이야기 절대 못 하거든요. 술 기운과 오피스텔의 아늑한 분위기, 그리고 남친이 없다는 사실이 묘한 해방감을 주었어요. 민지가 갑자기 제게 더 밀착하며 어깨에 기대왔죠.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긋한 샴푸 냄새가 느껴졌어요. 오빠, 저 오늘 혼자 있기 무서워요. 진짜 너무 적막하고 좀 그래요. 그리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오빠, 오늘 자고 가면 안 돼요?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남친이 해외여행 갔다는 빈집에서 남친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여자가 저에게 하룻밤을 제안하다니. 복잡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저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오늘 밤만큼은 현실을 잊고 싶었죠. 어차피 이 관계는 진지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날 밤을 함께 보냈어요. 다음 날 오후까지 그녀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과 옆자리에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이 어젯밤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었네요. 달콤했지만 첫 번째 여자친구와 보냈던 밤과는 다른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민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소파 맞은편에 앉아 있는데 민지가 갑자기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마치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듯한 너무나도 태연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오빠? 아직 안 갔네? 언제 일어났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무슨 일 있었냐니? 어젯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화,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순식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죠. 당황스러움, 황당함,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이 뒤섞였어요. 혹시 술김에 한 말이었나? 아니면 그냥 원래 이런 스타일인가? 혼란스러웠지만 따져 묻거나 화낼 수 없었죠. 어차피 저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그녀 역시 남친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난 것 아닌가. 그저 이 상황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네요. 저는 애써 태연하게 말했죠. 아, 응. 방금 일어났어. 이제 가려고.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잘 가, 연락할게. 그게 끝이었죠. 어젯밤의 일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 문득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이제 이 가짜 삶에 지쳐서 누군가에게라도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가 이런 초라한 놈이라는 걸 알아도 너는 나를 어떻게 대할까라는 비뚤어진 시험 심리였을지도 몰라요. 카톡으로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길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은 전부 거짓이었고 차는 할부로 상카푸어 신세, 회사에서는 존재감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는 사실을 담담하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물었죠. 이런 나라도 혹시 다시 만나줄 수 있을까? 메시지를 보내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후련함과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죠. 잠시 후 민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답장을 열기 전까지 수십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결과는 잔인했어요. 민지의 답장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뭐, 사기꾼이었네?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걸 지금 나한테 말이라고 해? 사람을 뭘로 보고. 너 같은 쓰레기랑 내가 뭘 만나? 진짜 토 나온다. 욕설이 섞인 답장과 함께 그녀는 저를 차단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이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저를 내치더군요. 제 초라한 진실은 그녀에게 혐오감만 안겨줬을 뿐이었죠.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충격이 컸어요.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진짜 모습으로는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절망감이 다시 저를 집어삼켰어요.
민지에게 차단당하고 한동안 충격에 빠져 어플을 멀리했어요. 하지만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죠. 다시 어플을 켰을 때는 더 이상 진지한 관계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 후였어요. 그저 가볍게, 아무런 책임 없이 만날 상대를 찾았죠. 그때 프로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평범하지만 인자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었죠. 나랑은 좀 많이 다르네. 싶었지만 딱히 다른 끌리는 프로필도 없었고 새로운 시도라는 생각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물론 똑같은 수법이었죠. 잘 나가는 자영업자, 고연봉, 벤츠 오너. 그녀와 매칭이 되었고 대화는 의외로 잘 통했어요. 나이 차이가 꽤 났지만 대화가 편안했고 그녀는 제가 하는 말에 잘 웃어줬죠. 몇 번 대화를 나누고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딱히 기대는 없었지만 그냥 궁금했어요. 이 나이 많은 여성은 어떤 사람일까? 약속 장소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사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겼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 경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젊은 시절 결혼했다가 이혼한 이야기, 자녀 이야기. 저는 제 가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문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여성에게까지 이런 거짓말을 해야 하나? 어차피 이 관계가 뭘로 이어질지도 모르는데. 게다가 민지에게 처절하게 거절당한 후라 또다시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는 게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이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저기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가 무슨 일이냐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제 프로필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저 능력 있는 사업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고 이 차도 무리해서 할부로 산 카푸어 신세예요. 여자 꼬시려고 잘 보이고 싶어서 전부 지어낸 이야기예요. 말을 마치고 그녀의 얼굴을 살폈어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실망하거나 화를 내거나 민지처럼 저를 경멸할까? 그런데 그녀는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내어 웃는 것이었어요. 후앗, 뭐예요? 진짜. 귀여워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귀엽다니?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차단할 줄 알았는데? 왜요? 화 안 나세요?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운데요. 그리고 오빠 마음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성과 재혼해서 10수년을 살다가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죠. 이혼하면서 전 남편에게서 꽤 큰 위자료와 재산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어요. 사실 이혼하고 나니까 좀 적적하더라고요. 딱히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플 같은 거 시작해봤는데 젊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녀는 싱긋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특히 당신처럼 젊고 뭐랄까 순수한 느낌의 남자들 보면 재밌어요. 능력 있다고 허세 부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그게 귀엽네요. 저의 서툰 거짓말과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습이 그녀에게는 신선하고 재밌게 느껴졌나 보더군요. 그녀에게 저는 진짜를 기대하는 상대가 아니라 그저 새로운 재미를 주는 어린 남자에 불과했던 거죠. 저는 씁쓸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여성은 제 없음을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제 진짜 모습을 비록 연민이나 재미의 대상으로 볼지언정 받아줬으니까요. 이 관계가 사랑으로 발전할 리는 없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한동안 그녀와 편안하게 만났어요. 그녀는 제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가끔씩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오히려 먼저 밥값이나 데이트 비용을 내주기도 했죠. 그녀는 저에게 능력이 아닌 솔직함을 높이 샀고, 저는 그녀의 이해심과 편안함에 기대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옥순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옥순과 만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그녀도 그저 새로운 사람과의 가벼운 만남. 어쩌면 그녀가 말했던 젊은 남자와의 이야기 나누기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잘 맞는 구석이 많았어요. 저는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차분함의 편안함을 느꼈고, 그녀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소소한 유머의 재미를 느꼈죠.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함께하는 시간은 예측 불가능한 어플 속 만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즐거웠어요. 제가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도 그녀는 무시하거나 실망하는 기색 없이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어요. 예전 같으면 숨기기에 급급했을 제 초라한 현실이 그녀 앞에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죠.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저를 끔찍이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이라도 하는 날이면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직접 음식을 싸서 회사 근처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사람처럼, 아니, 마치 제가 그녀의 서방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를 보살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 골골거릴 때였어요. 옥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묻더니 다음날 아침 일찍 저희 집 앞에 와서 보약 한 채를 건네는 것이었어요. 요즘 힘들어 보이더니 결국 탈이 났네.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 그녀는 제 손에 보약을 쥐어주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돈이 많으니 보약을 사주는 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가짜로 만들어낸 능력 때문에 받은 선물이나 대접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그건 오롯이 저라는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그한 옥순의 진심 어린 보살핌과 변함없는 따뜻함 속에서 저는 서서히 무장해제되었어요. 가짜 페르소나 뒤에 숨어 인정받으려 애썼던 시간들, 차갑게 거절당하며 느꼈던 수치심과 외로움, 그 모든 상처들이 옥순이라는 사람의 품 안에서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죠. 더 이상 그녀를 어플에서 만난 돈 많은 이혼녀나 엔조이 대상으로 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제게 가장 편안한 친구이자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자이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제가 처음 그녀에게 솔직하게 제 바닥을 드러냈을 때 귀엽다고 웃어주었던 그 순간이 어쩌면 저희 사랑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 경제적인 격차?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영혼에 이끌렸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옥순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28 멈춰버린 시계 같았던 제 인생이 30대 중반의 그녀를 만나 비로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거짓으로 시작했던 관계, 가벼운 만남을 기대했던 인연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행복,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옥순과 저는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만의 방식으로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